네, 반갑습니다. 주종사 내기 프로젝트 네 번째 편 비행학교 고르기 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만화가 하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Billy, it's time you learn about money. 자, 돈에 대해서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럴 시간이 됐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빌리가 저기 어디 가죠? 플라이 스쿨에 가서 돈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No! 라고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유머인데, 자, 왜 그런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항공 분야를 시작하기 전에 추천을 드릴까 말까라는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실제 한국에서는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 대한항공까지는 아니라도 아시아나나 LCC 같은데 아주 큰 비행기를 모으는 데 바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바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월급을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원래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공 분야를 실제 현지에 있는 교관들은 추천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행학교 학생들은 갑인가 을인가? 내가 돈을 실제 비행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천만 원에서 한 9천, 8천, 9천, 제가 8천이라고 할게요. 한 8천만 원 정도의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이만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우는 내가 돈을 냈으니까 갑이 아니고 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야를 추천을 해야 될까? 비행학교라는 곳이 정말 굉장히 좋은 곳인가? 그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비행학교를 골라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100% 제가 추천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비행학교를 골라야 될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항공학교를 한번 고르시려면 첫 번째, 충분한 항공기가 확보가 되었는지 약 한 20개 정도가 되면은 좀 제법 이제 규모가 있는 편이고요. 충분한 항공기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교관이랑 비행하는 게 아니고 솔로 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충분히 타임 빌딩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타임 빌딩 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고 교관이랑 비행하는 데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 첫 번째는 충분한 항공기가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기에 맞게 교관들이 충분한가. 비행기는 20대가 있는데 교관은 뭐 2명, 3명밖에 없으면 비행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항공기는 한 10대 정도 있었는데 교관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줄을 서서 비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초반에 그 교관하고 비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맞게 교관이 충분한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학생들이 졸업을 제때 하는가. 이거는 좀 알기 어려운데 평균적으로 2년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오래 비행을 하는 거예요. 2년 이상을 학생들이 본인의 이유가 아니고 학교의 이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졸업을 못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잘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에 대비 교관이 충분한가?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관과 학생의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교관 한 명당 학생이 한 10명 이상 넘어가면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이 있는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 분야는 굉장히 인맥사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그 재학생들을 나중에 끌어주는 경우도 많고 졸업하고 간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그 학교 학생 출신들을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졸업 후에 이런 일자리를 구한 학생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는지 그것도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재 재학생들의 평가가 좋은가. 사실 연락을 해보면 답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행기 타고 직접 가서 현재 재학생들하고 같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럼 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근데 실제 성공은 본인의 노력이 90% 이상이에요. 학교가 아무리 좋든 안 좋든 간에 본인의 노력은 90%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CPL 필기 시험을 몇 년째 통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본인의 문제예요. 대부분 CPL, Commercial Pilot License 필기 시험에 몇 년 동안 통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리고 어떤 학생은 교관과 사이가 나빠서 불화로 인해서 비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관이 아무리 좀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교관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관도 사람인지라 학생을 봤을 때 만약 이 학생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비행을 좀 덜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관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른 정신이 팔려 본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처음으로 이제 해외 생활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문물에 정말 정신이 팔려가지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맛있는 거도 먹고 다니고 이게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지금 나는 현재 공부하러 온 거를 까먹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정신이 팔려서 본분을 잃어버려서 2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PPL 따고 난 다음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PPL 따고 나면 본인이 솔로 비행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솔로 비행을 약 100시간을 해야지만 결국 CPL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비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솔로 비행은 교관 재량인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 그 예약을 많이 해야 됩니다. 비행 시간이 안 쌓여서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3번이랑 4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행학교를 고르셨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을 하시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